예, 안녕하세요. 그죠?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선박 조종 모델에 대해서 회기식이나 뭐 그런 거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나온 논문 하나를 리뷰를 했었어요. 뭐 기억하시겠지만. 예.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선박 조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예시로 주어진 배에 대해서 실제 적용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일련의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그 논문상의 얘기고, 그럼 조종 모델에 대한 회귀식이 아니면은 추정식?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수들에 대한 어떤 개수를 살릴 건지 아니면 어떤 개수에 대해 어떤 값들을 추정해서 넣을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 논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한 논문에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, 사실 우리 교과서도 그 개수 찾는 거에 대한 내용들 똑같이 있거든요. 뭐 물론 좀 다릅니다. 근데 그래서 이제 꼭 한 가지 방법만 알 필요는 없고, 우리 책에서는 원래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식의 조정 모델을 썼는지, 가속도랑 스테디 상태, 속도에 대해서 어떤 조정 모델 개수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짧게 설명을 하려고 이걸 찍고 있고요. 우선 교과서의 3.3장이랑 3.4인데 3.2도 포함이에요. 얘는 에디드 매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에 대한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책을 볼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, 거기서는 힘을 요걸로 무차원을 합니다. L제곱으로 해줘요. 그 다음에 모멘트는 거리 차원 하나 더 들어가니까 L 세제곱이죠. 논문 리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? LD로 했잖아요. 홀수랑 배의 길이.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수나 아니면 힘에 대한 개수나 모멘트에 대한 개수들은 L로 쓸 게 아니라 L을 하나를 D로 바꿔줘야 돼요.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힘 무차원화 있잖아요.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은 X방향 힘이니까 X라고 칩시다. 그러면은 이걸로 돼 있는 거죠. V제곱 L제곱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D분의 L인가요?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줘야 이거 지워지고 얘가 D가 가가지고 논문에 있는 무차원화 개수랑 같은 무차원화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. 유체력 성분이 같은 무차원화가 된 거죠.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고요. 우선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3.3장에서 이제 실제 책에서 제안한 조정 모델이 논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, 하나만 봅시다. 우선 X방향 힘에 무차원화 되어 있는 값은 헐에 대한 거예요. 추진기가 아니라 헐에 대한 거는, 우선 첫 번째 항은 뭐예요? 딱 보니까 가속도에 비례하는 부가질량 얘기죠. 가속도. 그 다음에 저번 수업에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, 그 F는 MA 항에서 A 항이, 우리가 X방향에 대해서는 M 괄호 열고 U 닷 빼기 VR이잖아요.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. 근데 VR도 사실상 차원이 가속도기 때문에 앞에 부가질량이 붙는다 얘기했었어요.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얘는 Y방향 부가질량입니다. Y방향 부가질량 더하기 뭔가 개수가 원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단순히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 개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아마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만, 그 논문에서는 여기까지만 했을 거예요. U 제곱에 대한 항이 저항이죠, 저항. 이런 항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, 교과서를 보시면은 추가로 VV랑 RR에 대한 항이 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. 뭐 추정식이겠죠. 이런 식으로 항을 추가를 해준다라는 건데,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R제곱은 뭐 어차피 항상 양수일 거고 그러겠죠.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계산해보시면 항상 양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뭐가 마음에는 안 들긴 하는데, 왜냐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왜냐면은 배가 직진할 때에서 뭐 선회를 하든 옆으로 꺾든 어느 경우에든 저항은 커지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근데 이상하게 플러스가 나오더라고요, 얘는. 근데 뭐 책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
믿고 써야죠 뭐. 네, 뭐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 가지고 이런 개수를 구한다라고 할 때도 그래서 이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말이 되는지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뭐 여기서는 그냥 회귀식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더 없긴 한데 제 생각엔 마이너스 붙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X방향 힘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또 뭐가 더 할 거 없죠? 없는 것 같네요. 네,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Y방향 힘하고 Z방향 모멘트잖아요. 뭐 이 성분들도 회귀식이 있기는 한데 그 교과서랑 비교해보면은 식이 거의 비슷합니다. 다행히. 교과서래. 논문이랑 교과서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제 3차항 대신에 2차항을 이렇게 원래 항 곱하기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똑같아요.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항들 식은 좀 다릅니다. 그 논문에 있던 식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나올 텐데 어쨌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일종의 참고식이에요. 회귀식이기 때문에 뭐 얘를 쓰든 아니면 논문에 있던 걸 쓰든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세요. 둘 중에 더 맞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이런 경우에 누가 맞다 그런 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런 개수를 그러니까 여기 나온 회귀식으로 구하는 경우보다는 배 선체를 만들어서 모형 실험을 해서 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우리가 회귀식 갖고 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실험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분석식이 있다더라. 걔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개수들이 짠짠하고 나오죠. 그 다음에 1차항 이상 1차항보다 높은 거 2차, 3차항까지도 잘 안 쓰죠. 4차항은 더 쓸 일이 없고 이런 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한댔잖아요. 비선형 항들에 대해서는 그 논문에서도 따로 식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식 3.51을 보면은 그 교과서 책 보세요. 식 3.51을 보면은 식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뭐 이제 그걸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여기 조종 방정식에 다시 넣어서 유체력을 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조종 시뮬레이션을 제가 올려드린 엑셀 파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엑셀 시트 자체는 논문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개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썩 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. 그냥 이제 우리가 사실상 3장은 책의 3장은 그 논문 실제 사용한 논문들 위주로 리뷰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교과서 저 두껍고 비싼 책이 있는데 아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우리가 하려는 논문이랑 주요한 차이점들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좀 짧게 얘기를 했고요. 이 이후에는 이제 프로펠러 뭐 모델링이라거나 러더에 걸리는 힘 모델링을 좀 더 상세히 다룰 텐데 책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 부분은 차라리 진짜로 그냥 논문들 위주로 특히 그 MMG 모델에 대해서 스탠다드 MMG 그 논문은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. 한번 보세요. 뭐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특히 프로펠러랑 러더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고 수업을 할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3.3장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